그런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나는 하루 하면은 그 약발이 끝난다. 저도 동기부여 영상 하루 지나면은 다 동기부여 없어지고 다시 게을러질 때도 많은데, 사실은 제가 자기 절제를 했던 방법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21학번 새내기 과정학부 재학 중인 배채훈입니다. 성적은 한 20%에서 40% 그 사이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고를 졸업을 했는데, 과고에는 제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조기 졸업 제도라고 해서 내신이 이제 상위 20% 안쪽이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상급 학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신이 40%대에서 끊겨요. 그래서 저는 그 20%와 40% 사이 어디쯤에 내신으로 그냥 학년 다 보내고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례적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입시 때까지 사교육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잖아요. 사교육을 많이 받는 추세인데, 사실 저는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온전히 본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선택의 기준을 수업의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가로 설정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암기, 이해,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적용,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밑바탕이 되는 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를 기억을 못하면 뭘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할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이해는 못할지언정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정도는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난다라면 수업을 한 번 더 들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학원을 사용을 해서 학원에 가서 강사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걸 다시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용도로 학원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최대한 뭘 배웠는지 정도는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뭘 배웠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는 그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런 거 사용해서 선생님한테 물으러 가면서 적어도 제가 뭘 배웠는지는 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외의 것들, 암기나 이해나 적용 같은 부분들은 다 제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저는 굳이 학원이나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해서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은 자기 절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2학년에 딱 올라오면서 제 학년 때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치고 바로 중간고사에 들어간 첫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예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모든 친구들한테 다 닥치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자기 절제를 했던 방법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날 하루는 진짜 나 진짜 공부해야겠다, 이거 안 하면 제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은 이걸 지금 해야 내 미래가 확실히 달라지겠구나, 오늘부터라도 변해야지라는 마음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을 딱 보고 하루 열심히 딱 계획한 것들 다 해내고, 와 난 진짜 잘했어, 성취감 느끼면서 자고 일어나면은 다음 날에 또 동기부여가 다시 없어져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그런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줘요. 나는 하루 하면은 그 약발이 끝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영상을 얻은 그 동기부여가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동기부여 영상 하루 지나면은 다 동기부여 없어지고 다시 게을러질 때도 많은데,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방법을 바꿔서 동기부여를 했었어요. 어느 날에는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어느 날에는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나 뭐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있었고, 웹툰 같은 걸 볼 때도 있었고, 또 하루는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손목 같은 거를 이 끈으로 이렇게 의자에 묶어서 공부를 계속하게 만들 때도 있었고, 어느 날에는 연필 같은 걸 잡아서 이게 몇 센치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안 일어나겠다, 이런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정 안 되니까 벨트로 몸을 아예 묶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팔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진 않아요.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동기부여가 없어지는데, 적어도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은 이게 몸이 익숙해져요. 오래 앉아있는데 익숙해지고 그만큼 몸이 받아들여서 오래 집중하는 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인 방법인데 굉장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집중하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마음만으로는 힘들거든요.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을 깎아먹어서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의지를 점점점 약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몸이 적응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서 되게 단기적인 방법들을 연결해서, 그리고 그 방법들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시간을 억지로 길게 늘려서 좀 몸이 적응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자기
자기 절제를 오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렇어요. 후배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물어본 질문이 자기는 원래 이 진로를 가지고 입시를 해서 과고에 진학을 했었는데 과고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 진로가 더 마음에 든다, 혹은 이 진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혹은 진짜 성적 때문에 나는 물리를 좋아하는데 물리 성적이 안 나와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생물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진로 변경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명확한 편이라서 저는 진로 변경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니까 사실 대학생도 진로가 계속 바뀌는데 고등학생이 진로를 꾸준히 갖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꾸준히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가 바뀌는 건 되게 당연한 거고, 또 많이 하는 걱정이 진로가 바뀌면 만약에 1학년 때까지 화학공학자였다가 2학년 때 갑자기 프로그래밍 쪽으로 진로가 변환되면 1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진로를 쉽사리 못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활동이라는 거에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 활동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면접관님들한테 저는 이 진로를 가졌을 때 이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진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꾸며서 할 수 있고, 이런 활동들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동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진로가 바뀌어서 이전에 했던 활동들, 이전 진로와 관련돼 있던 활동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로가 만약에 바뀌어서 다른 활동을 해서 또 입시를 치르게 되더라도 이전 진로와 이전에 했던 활동들은 또 나는 이런 진로를 가졌을 때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이런 활동들에서 어떤 걸 느꼈다, 그런데 이런 진로를 가졌을 때는 이런 활동들을 또 했었고 이런 거에서 또 다른 걸 느꼈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진로를 가지더라도 그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내가 구상해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후배님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꺼려하지 말고 바꾸고, 대신에 자기가 했던 활동들 잘 기억해놨다가 자기가 어떤 진취적인 성향이다, 자기주도적인 성향이다 라는 걸 어필할 때 그런 경험들로서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입시라는 게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이제 11년에서 12년, 어떻게 보면 재수나 이런 것들은 13년, 14년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 넣어서 하는 최종적인 도착지인데,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특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번 해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더 와닿을 거예요. 이 힘듦과 어려움과 어떤 부담감, 그리고 약간 불안함, 이런 것들 사실 저도 작년에 입시를 준비했던 입장으로서 많이 느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 맞는 케어 방법이 있고 그 사람에 맞는 공부 방법, 멘탈 케어 방법, 자기 절제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보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들보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보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시 준비하셨던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수고하게 되실 텐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어서 또 카이스트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1학번 재학 중인 새내기 과정학부 배채훈이었습니다.